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앉았어요. 그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챙기고 이러느라 도저히 영상 찍을 시간도 없었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자료를 만드는 중이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금요일이라 조금 게으르게 좀 지냈고요. 어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저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이벤트 선물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후기들 보면서, 정리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요새,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블로그 상의 댓글이나 이런 걸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또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답을 안 드리자니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근데 또 앉아서 막 이렇게 막 정색하고 쓰자니 좀 힘들고, 그래서 영상을 그냥 쓰고 또 영상 찍고 하려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분의 어떤 고민을 들어드림으로써 여러분들하고 같이 혹시 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생강차예요. 여기에 이런 씨가 있는 컵에 여러분 아침에 마시고 있어요. 네, 읽지는 않을게요. 정호승님의 시 풍경 달다라는 시인데요. 저 아는 선생님께서 주신 컵이라서 되게 소중하게 전국 국어교사 모임 선생님 중에 한 분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먹고 있다. 있습니다. 이거 생강차예요. 생강차를 아는 지인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줬어요. 뭐라 그래? 이거 청으로 해줬어요. 제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마시고 여러분 하겠습니다. 또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시험 대비 들어가고 하느라고 바빴고, 영상에는 많이 못 올렸지만 제가 그동안 블로그 글 매일매일 쓰면서 여러분 그 뭐예요, 시험 공부하는 책들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제 블로그 글을 좀 꼼꼼히 읽으시거나 그러거나 영상을 좀 꼼꼼히 보시거나 이러면 조금 도움이 되실 텐데, 아마 그런 거 하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만 바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만간 그 영상을 한번 좀 재생 목록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찍는 거라도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저한테 어떤 메일이 왔냐면, 중2, 이제 제가 화면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중2 1학기 시험 통지표를 봤는데, 다른 건 그냥 잘하는 편 하고 물음표를 하셨고, 뭐 올백 이런 건 기대하지 않는데, 국어가 60점대, 영어가 50점대, 수학이 30점대, 최하 점수가 수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 이제 제가 보니까 중1 때 여기는 시험을 봤대요. 중1 때도 지금 시험을 봤다고 되어 있는데, 뭐 중1 때 한번 아이가 공부를 해보더니 이만하면 됐다며 공부에 목숨 걸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중1 때는 그래도 상위권이었다는데, 그건 중1이라서 그런 거겠죠? 네. 이게 초등 때 배운 거 나오는 그 첫 시험인가? 네, 중1 때 1학기 중간고사를 봤다네요, 여기는. 네. 근데 웬만하면 지금 중1 때 시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2가 아이들이 제일 처음 시험을 보는 그건데, 1학년 때 본 거는 잊어버리세요. 네. 1학년 때 본 거는 진짜 아이한테도, 그건 그냥 1학년이고 잊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중2 때 지금 우리가 처음 시험을 보면 일단 물론 중1 때 시험을 보는 거에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1 때부터는 봐야 한다. 이렇게 어차피 시험을 안 볼 것도 아닌데 1년 동안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진로 탐색한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안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바람에 중1 때 시험이 복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1 때 과정이 충분하게 연습이 안 되어져서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중1 부모님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중1 때는 시험을 학교에서 보면 다행인데, 보면 이때부터 열심히 시키세요. 이때부터 열심히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열심히 하고, 이때부터 계획 잡고, 이런 습관들이, 이런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 완성이 돼야 돼요? 고1 때
완성, 고1 때부터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중1 때 막 시행착오를 여러 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1 때 시험을 안 본단 말이죠. 안 보는 어머님들은 안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풀려보셔야 돼요. 시험을 자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듯이 막 그렇게 막 몇 바퀴씩 막 돌리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복습을 철저히 해놓고 중1 과정을 완벽하게 해 놓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1 시험은 안 보지만 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문제집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시험 대비용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교과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대단원 이런 학습 문제들을 여기에 되게 어려운 문제도 한두 문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니? 너 다 풀 수 있는지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 풀어내면 아이가 나중에 올라가면서 빵꾸가 뚫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랑 그 다음에 시험 대비용 문제집으로 반드시 최소한 체크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족보나 이런 사이트에 가면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어느 학교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풀려보세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강남 거, 그 다음에 목동 거, 제가 사는 지역 거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왜 이거를 이렇게 해주느냐면 내 아이가 내가 이 동네에서 되게 잘해.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 주변에 살아서 제가 사는 데가 부천이라 이 정도를 풀지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왜 지방에도 왜 유명한 고등학교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그런 것들 찾아보시라는 거죠. 주변 학교 것들을 찾아서 아이한테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학교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출문제를 꼭 풀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1 때 시험을 안 보더라도 자체 테스트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일단 중1 어머님들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수학은 기본이고, 수학, 그 다음에 국어도 문제 푸는 연습해야죠. 예, 문제 푸는 연습, 체크나 뭐 이런 자습서나 이런 문제집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도 당연히 해야죠. 기본적으로 이 세 과목은 당연히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1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못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중2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2 때 만약에 중1을 너무 게으르게 보냈어요. 그러면 아이는 한다고 했지만 시험 때 반짝 공부하고 이런 거는 사실 공부가 아니죠, 여러분. 그냥 시험 때 벼락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공부의 본질, 기본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여기 지금 사연을 주신 어머님도 날마다 뭔가를 하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되게 잘 하셨고요. 날마다 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고요. 영어 단어 꼭 반드시 중등 정도면 능률로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능률 기본, 그 다음에 능률 실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책을 사주시던지 제가 예전 영상에 있던 그 퀴즐렛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것 갖고 외우던지 외울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날마다 영어 단어 반드시 30분은 투자해서 외워야 되겠죠. 만약에 30분 갖고 안 되면 1시간 투자해서 외우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 때 단어를 안 외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단어는 당연히 못 외우죠. 그 단어 외우는 그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외우는 요령? 이게 자기 머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맨땅에 헤딩하듯 외우더라도 지금 그거를 매일매일 해서 3년을 쌓아야지만 고등학교 단어를 빨리빨리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애 머리에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영어 단어, 날마다 일단 수학 문제, 날마다 수학해야죠. 수학도 날마다 해야 머리가 트여요, 여러분. 어느 날 하루에 수학 왕창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 공부방 아이들이 그냥 와서 그 2시간을 저한테 오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책 읽고 그 다음에 책 15분. 여러분 되게 우습죠, 15분. 이거 15분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금방금방 한 권씩 읽어요, 여러분. 책 15분. 이거 사실 평소에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안 되지만, 평소에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안 되지만, 계속 읽어서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책 15분 읽고, 당연히 단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학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영어하고, 이 영어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그 중에서 몇 개 뽑아서 로테이션으로 날마다 돌린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는 요렇게 하자. 요렇게 세 가지를 영어를 하자. 이번 달에는 저렇게 세 가지를 하자. 예, 뭐, 로제타 스톤과, 뭐, 시원스쿨을 붙이는 날도 있고, 로제타 스톤과 영화 보기를 붙이는 날도 있고, 시원스쿨과 로제타 스톤, 그 다음에 뭐, 문장 외우기, 이런 걸 붙이는 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어. 이런 것들도, 국어는 평소에는 제가 문제를 풀거나 이러지 않아요. 뭘 하냐면 어휘 공부나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매삼력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어휘 공부 평소에 쌓아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중1, 중2, 그 수학이 굉장히 지금 30점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조금 좀 많이, 예,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빨리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중3 때 당연히 더 못하죠. 중1, 중2께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 크게 틀을 잡고 날마다 영어 단어 외우게 하시고요. 날마다 수학 문제집을 풀게 하는데 아이가 30점 정도면 혼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인강을 들으셔야겠죠. 근데 아이가 혼자 인강 듣는 훈련이 안 됐으면 엄마가 옆에 꼭 앉아주세요. 초등이든 중등이든 안 돼 있는데 혼자 냅두면 그냥 집중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집중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들을 때까지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아이가 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좀 단호해야 돼, 점수가. 그리고 제가 제 학생 30점 맞았던 아이 97점 처음에 나오고 그 뒤로 지금 계속 100점 맞고 있다는 그 아이 영상이 있어요. 제가 찾아봐서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이 아이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지금 이제 2학기 수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2학기 수학을 지금 앞에 학교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가 오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4학년 거부터 다시 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방학 때 반드시 초등학교 거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세요. 한 과정 한 과정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 반드시 보시고 내가 그거를 초등학교 인강 들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강의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코앞에 닥친 2학년 2학기 도형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도형부터.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왜냐면 1학년 거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지금 2학년 도형은 1학년 거를 살짝 몰라도 다시 배우면서 익히면 돼. 도형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게 대수 부분, 뭐 방정식, 부등식 나오고 곱셈공식 나오고 뭐 더하기 연산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 1학년 거부터 진짜 다시 하셔서 빨리빨리 진도를 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2학기 도형을 보는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자, 이때 어떤 인강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자, 이것도 제 영상에 있는데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보셨는데 잊어버리셨겠죠. 네, 저도 사실 몇 번 영상에 있는지 잘 몰라서 이제 나중에는 조금 좀 자세하게 써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2학기 도형부터 하는데 제가 지금 좀 찾아보면서 할게요. 또 혹시 그동안 바뀌었는지도 모르니까 자, EBS 중학에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이 선생님 얘기해드리지 않았나? 자, EBS 중학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손성민이라는 선생님을 찾으세요. 여기 제일 처음에 화면에 이미지가 있네. 프로필 이미지에 일단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첫 화면에 지금 뜨는 남자 선생님 이름이 있을 건데 엄마들마다 또 첫 화면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찾죠 우리. 네, 여기에다가 뭘 찾을까요? 손성민 선생님을 쳐보세요. 그러면 자, 손성민 선생님이 밑에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중학 수학 개념 끝장내기라고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요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자, 요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여기 끝장내기 기하편에 들어가요. 끝장내기 기하편.
아시겠죠? 그 끝장내기 기하편에 들어가시면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 1학년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2학년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기하편이 시작이 몇 강이냐면 97강부터다, 여러분. 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손성민 선생님 검색하시고, 거기에 중학 기하 총정리라는 강의 있어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여기에서 97강. 부터 해가지고 이 아이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들으시되, 자, 한 강을 들어요. 한 강, 97강을 만약에 들었어. 그럼 97강을 듣고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펴요. 아시겠죠? 교과서를 피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 풀고 아주 꼼꼼히. 자,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나중에 5번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먼저 이제 내용을 좀 샅샅이 알아야 되니까 97강 듣고 교과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요.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 풀고 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98강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98강 듣고 교과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범위까지 전부 다 인강 듣고 교과서 풀고 인강 듣고 교과서 풀고 해가지고 아이랑 철저하게 먼저 개념을 공부하세요. 아이랑 철저하게 먼저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개념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랑 됐다. 자, 그러면 먼저 손성민 선생님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풀었어요. 그래서 시험 진도까지 다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교과서를 기출비에 가셔가지고요. 그 학교 교과서 있죠. 그 학교 교과서 출판사를 찾아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거죠. 네이버 카페에 있는 거고, 네이버 카페 가서 기출비에 가서 교과서 출판사 찾으면 교과서가 아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 범위를 프린트해요. 시험 범위 프린트 하고요. 그걸 아이한테 얼른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러니까 그 교과서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이 뭐 그림이나 막 이런 거 다 있는 것보다 그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만 정리한 파일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문제만 정리한 파일이 만약에 없다면 교과서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만 정리한 이 파일을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 3번, 최소 3번 정도 돌리세요. 저는 한 총 5번 정도 하면 좋은데 아마 아이가 한 3번 정도 돌려도 틀리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완벽하게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준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프린트가 없다면 이 과정은 빼도 되지만 학교에서 준 프린트가 있으면 이거를 2번 이상 이걸 2번 이상 풀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한 달 정도 시험 기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2번 이상 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발백중. 백발백중은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백발백중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했다가 어떤 수단을 쓰시더라도 어쨌든 아이가 모르는 걸 알고 넘어가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리는 거를 별표를 해놨다가 틀리는 거는 반드시 하루씩 복습할 때 앞에 틀린 거를 다시 풀고 그러니까 복습 시스템으로 다시 푸는 거예요. 그냥 쭉쭉 문제만 풀으라는 게 아니라 틀렸어. 그러면 이거는 내일 공부하기 전에 내일 공부 시작 전에 다시 푸는 거예요. 틀린 문제. 아마 오답노트 쓰라고 그러면 안 쓸 거야, 아마.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 전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학 문제는 다 이럴 때는 연습장에다가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복습이 많이 필요 없는 단계는 그냥 거기다 풀어요. 저희 애들은 그냥 거기다 풀거든요. 근데 만약에 복습이 좀 필요한 아이들이다 그러면, 문제집은 깨끗하게 하고 연습장에다 몇 페이지 몇 번 해갖고 쫙 다 연습장에다 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발백중을 풀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마지막에 교과서를 다시 다시 풀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풀면 또 틀리는 게 나와요. 그거를 하면 돼요. 그럼 이 정도 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교과서 문제 거의 다 외웁니다. 교사 패턴 나오면 거의 다 외우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교과서의 그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거기서 풀게 하죠. 이렇게 하고도 혹시 시간이 된다면 이제 족보에 가서 기출 뽑아가지고 기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시험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30점짜리가 당연히 중학교 수학인데 당연히 100점 나오죠. 90 몇 점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 아이랑 한 달을 치열하게 보낼 거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에게 성공 경험을 주지 못하면 힘들어요. 예, 힘들고 수학 30점이 90 몇 점이 됐다. 예, 이런 느낌을 가져야 아이가 그다음부터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했구나. 내가 되게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느낌이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아이가 열심히 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니카 선생님이 너 이렇게 공부해야 한대. 지금 이렇게 공부해야 성적이 나오고 지금 이 중학교 2학기 이 기하가 제일 어렵대. 그리고 이거를 모르면 고등학교에서 적용되어져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없대. 지금 이거 안 하면 고등학교도 힘들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수학 얘기 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끊었다가 영어, 그다음에 국어 뭐 이렇게 시험 공부 얘기 또 할게요.